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조정은 이어지고 있지만 순환매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를 울리기도 했습니다. 반등 기대감이 이어지는 국내 증시, 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급등했던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최고 가격제 등으로 둔화된 점이 주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77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여파로 점차 상승해 3월 2.2%에서 4월 2.6%, 5월과 6월은 각각 3.1%와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였다가 지난달 2%대로 복귀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15.5% 오르며 6월의 24.7% 상승보다 상승폭을 줄였고 물가 상승 기여도 역시 축소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제유가나 환율 인하 효과에 체조 가격 등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정경제부 역시 석유 최고 가격제로 인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이 상향되면서 이틀 만에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과도하게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임대스 ETF 16개 종목의 거래 대금은 총 1조 2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기본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고 규제 시행 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나며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량은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규제 시행 이후 이틀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오만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협의를 좁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은 오만이 통제하는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양국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환경 영향과 보안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의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절반씩 나눠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스메일 바가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선박 해협 통항 항로를 담은 지도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쟁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에 대해 주권적 통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그간 하락폭이 컸던 코스닥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우세한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추가 반등 기대가 계속되는 우리 시장, 이에 맞는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번 주 들어서니까 코스닥이 많이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난주에 극심한 변동성 7월까지는 어쨌든 일단락을 지었고 8월이 시작되고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시장이 갈까 코스닥을 미리 사놨던 분들이야 지금 조금은 미소를 지으실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코스피의 대형주들을 좀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전에 물려있던 코스닥이 이제 뭐 살짝 올라오는 거 정도? 그 정도에 만족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지금 올라가는 코스닥에 또 따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놓고 또 코스닥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판단을 그 다음으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에 극심한 변동을 끝내고 이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좀 시원찮잖아요. 어떤 것들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캐펙스 투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것의 상승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일단은 그런 맥락으로 하나만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 말고 내년 2027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반적인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집계를 하고 예상을 해봤답니다. 그 캐펙스 투자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2027년 내년의 캐펙스 투자는 한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클라우드 캐펙스 가운데 대부분이 AI 캐펙스 투자, AI 향 캐펙스 투자가 점점 비중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상위 14개 기업의 캐펙스 투자 추정치가 10개 분기, 그러니까 10개 분기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도 그 상향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면요. 이 파란 선은 지금 캐펙스 투자의 절대량이 아니라요. 캐펙스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몇 % 늘어났는지의 수치를 나타낸 그런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에는 97%,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캐펙스 투자가 100% 거의 2배가량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82%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증가율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상승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2027년에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리기는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가를 시킨다는 이 예측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이것도 그 전에 14%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다시 눈높이를 높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도 어쨌든 캐펙스 투자의 절대량은 늘어날 것이고, 물론 상승률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 올해가 피크를 찍는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줄어든다는 말이 아니라 상승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증가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아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투자를 위해서 그냥 프리 캐시플로우 현금만 쓰는 게 아니라요. 회사채도 발행하고 여기저기서 대출도 받고 하면서 현금을 다 끌어당기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AI 투자를 위해서 지금 회사채 발행한 양이 지금 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에만 2,500억 달러의 회사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회사채가 발행이 돼서 거기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런 회사채까지 발행해서라도 현금을 동원해서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였는데 이제는 모건 스탠리도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도 힘을 줘야 할 텐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전혀 힘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캐펙스 투자 늘어나는데 그 증가율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는 못 된다라는 것을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도대체 삼전닉스가 반등을 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제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말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놀랄 수 있는 것들, 그런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흑자 전환이 이제 거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지금 현재는 70~80%,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뭐 50%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추정치들이 나왔는데, 하반기 이제 연말로 갈수록 그 가동률을 점점점 높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100% 가동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왜냐? HBM4 그리고 AI 가속기, 이런 어쨌든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 장비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메모리가 많은 집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기가 파운드리까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TSMC, 인텔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계속 파운드리에 대한 요청, 주문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가동률이 정상화가 빠르게 되고 웨이퍼 가격도 인상이 되고 이런 효과가 반영이 된다면 올해 연말 아니면 빠르면 3분기 후반이나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나노 공정의 수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는 60%대 정도의 수율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2나노 관련된 공정 수율이 70%대 정도는 안정화해줘야, 그래야 퀄컴이든 AMD든 구글이든 테슬라든 브로드컴이든 이런 쪽에서 양산 계약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수율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2나노 수율을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AI 쪽에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보여줬을 때, 그런 숫자를 보여줬을 때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이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서 삼성전자에게 45조 자사주 매입을 해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라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주체들이 생겼습니다. 행동주의, 흔히 말하는 행동주의 주주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시장이 어쨌든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주 친화적인, 그리고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장 상법 개정안들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라는 곳에서 이 삼성전자에게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를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것을 실제로 이행에 옮겨라라고 이 플랫폼 액트에서 주주 서한을 발송하고 주주들에게 서명을 받고 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삼성전자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프리캐시 플로우가 아마 지금 삼성전자가 90조가 넘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절반, 45조 5천억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배당하는 것보다 자사주 소각하는 걸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게 됩니다. EPS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당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간 주식을 또 사려는 그런 수요들이 펼쳐질 테니까, 배당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튀어오를 수 있게 하는 더 좋은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동주의 주주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한다든지 뭐 M&A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산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45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된다. 그런 숫자를 제시할 때만 뭐 M&A라든지 캐펙스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개인 투자자이든 기관 투자자이들은 삼성전자에게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도 뭐 이것과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도 주주환원 정책을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이 왜 이렇게 밋밋했지? 뭔가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미정 이런 이야기만 했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시장에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7월 10일에 SK하이닉스 ADR이 나스닥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법을 들여다보니까요. 신규 상장한 기업이 공모 후에 25일, 그러니까 공모 후에 25일 내에 투자 설명서에서 없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그게 공시 위반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지금 25일간은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이 있었지만 거기서 뭔가 명확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투자 설명서에 없는 내용을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시를 위반하게 되면 집단 소송 같은 것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조용히 컨콜을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7월 10일에 ADR이 상장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일간은 투자 설명서에 있는 외의 내용들을 공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25일이면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2026년 8월 4일, 오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부터 8월 4일이 지나게 되면 SK하이닉스는 투자 설명서에 없는 내용들도 대외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죠. 8월 5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발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에게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죠? 엄청난 주주 환원 정책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을 늘리는 정책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이후에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게 될지 그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한 번 더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가 베이징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XMT는 베이징 동남부 이좌 지역에 12인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및 국유 기업들과 자금 조달을 협의하고 있다. 첨단 메모리 공장 건설에는 통상 1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CXMT는 허페이와 상하이 등에도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들이 모두 현실화되면 CXMT의 월 생산 능력은 현재의 2배 수준인 60만 장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이 상장 직후 공격적 증설에 나서면서 글로벌 DRAM 시장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번지고 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돈이 될 만한 섹터 테마 첫 번째로 선정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장 비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 AI 쪽과 연결됐던 광통신 뭐 이런 쪽도 오랜만에 다시 좀 올라오더라고요. 통신 장비주들
이제 많이 쉬고 좀 관심권밖에 멀어졌었는데 다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라 사실 코스닥에 있는 웬만한 종목군들은 뭐 지금 네, 다 고점 올라요.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코스닥에 어느 정도 좀 네임드 종목군들은 차트가 거의 80%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고점도 똑같고 지금 저점도 똑같고 반등 주는 모양도 똑같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판단해야 될 것은 이게 종목적으로 이제 반등이 아니라 일단 그 지금 코스닥의 기관 투자자가 오늘 이제 개인 외국인은 팔고 기관 투자자들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 매수가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슈가 됐을 때처럼 금융 투자 쪽 위주로 그 수급이 잡히고 있어요. 투자 주체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쪽의 ETF들을 상당히 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통신 장비는 조금 시장 자체를 묻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신 장비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통신 장비 관련돼서 뭐 광통신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멘트를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찐 이제 과거의 통신 장비주들 좀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통신 장비주들의 이슈를 보면 이제 어퍼시 밴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어퍼시 밴드 주파수 경매 요게 이제 주된 골자인데 어퍼시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심이 되는 주파수인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안 썼던 아껴놨던 주파수대거든요. 이걸 이번에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한 100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경매 뭐 올해 초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미국 주파수 경매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한 거야? 아직 뭐 안 끝난 거야? 시작도 안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파수라는 것은 이제 비행기에서도 좀 많이 쓰니까 미국의 이제 연방항공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줘야지 이거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제 경매 찬성 입장을 드디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통신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넓고 가장 좋은 주파수를 이제 100조 원대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통신주 입장에서는 뭐 이걸 뭐 본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이제 주파수 경매가 되면 일단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죠. 통신사들이 그런 투자 계획 발표를 하면 장비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게 이제 장비 업체 입장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발생이 될 때 매출이 발생하는 게 맨 마지막이네? 아니죠. 이제 처음에 투자 계획 발표를 할 때서부터 투자 규모가 시장에 노출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통신주들이 과거의 기대감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통신 장비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 장비주들의 모멘텀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많이 떨어져 있었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통신 장비는 그래도 지수만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 종목을 좀 선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볼까요? 통신 장비도 사실 뭐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있기도 하고 네. 좀 몇 종목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 관련돼서 모멘텀을 좀 안 탄 종목군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이제 광통신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치가 아직은 나오는 기업이 뭐 RF 머티리얼즈 외에는 거의 시장에 없으니까 광통신 관련돼서 좀 약간 묻어서 올라온 종목은 배제를 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솔리드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솔리드 이제 5G, 이제 LTE 네트워크 장비, 이제 실내 중계기 중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지국 신호 증폭 장비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아무래도 좀 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실질적으로 미국 쪽 통신 회사들 중에 이제 버라이즌 프로젝트에 어떤 참여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미국 쪽의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되고 투자 계획 발표가 되고 매출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솔리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흐름이고요. 사실 지금 통신 장비주들은 2018년도, 19년도 이후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종목은 별로 없죠. 근데 솔리드는 정말 꾸준하게 흑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1분기 때 좀 살짝 안 좋았고 2분기 때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통신주들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제가 다 종합을 했을 때 다 읽어봤거든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말서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호황기를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솔리드도 그 안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2018년도, 2019년도 5G 대상승기 때 뭐 대장주를 했던 우리가 와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 실적을 갖고 텐베거도 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시장에서 여지없이 증명을 해 보였던 기업이 바로 KMW죠. 물론 그때 오이솔루션과 두 종목이 이제 쌍두마차였긴 했었습니다만 시장에서 대장은 뭐 누가 보더라도 KMW였죠. 좀 오이솔루션은 먼저 갔고 KMW는 나중에 따라갔는데 KMW가 실질적인 대장주죠. 일단 미국 5G 뭐 투자 재개나 중국 장비 규제와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KMW고 중국 장비 규제를 했을 때 이제 뭐 화웨이나 여러 가지 종목은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서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면 마켓 쉐어가 떨어지면 삼성 쪽이 통신 장비가 또 세계 뭐 선두권이기 때문에 노키아, 화웨이, 뭐 삼성 요 정도 수준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화웨이의 빈자리를 삼성이 채웠을 때 삼성 통신 장비 내에서 마켓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수혜가 당연히 크겠죠. 그게 바로 뭐 KMW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두 종목 한번 관련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와 KMW 종목을 일단 통신주들 하나씩 봤는데 광통신으로 엮이는 거 말고 기존에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통신주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통신장비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좀 결이 다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고 말씀드린 두 종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선 통신 관련인데 네네. 뭐 인텔리안 테크도 무선이긴 합니다만은 위성 통신 관련된 기업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죠. 이제 안테나, 게이트웨이 두 개를 만든 기업인데 안테나는 신호를 받는 게 안테나고요. 그 신호를 받아서 이 통신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인데 해상 위성 통신 그러니까 해상 위성 통신 뭐가 있겠어요? 배도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글로벌 뭐 부동의 1위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위성 통신하면은 고궤도 위성 통신이 있고 저궤도 위성 통신이 있는데 스타링크는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이죠. 이제 고궤도 위성 통신과 저궤도 위성 통신 차이점은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네. 고궤도 이동통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그냥 하늘 쳐다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고궤도 이동통신은 왜 그러냐면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같은 자리에 떠 있어요. 고궤도 위성은. 근데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더 빨리 지구를 돌기 때문에 이게 그 신호를 안테나나 게이트웨이가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궤도 위성은 스타링크, 스페이스X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마존도 하고 이제 유럽 쪽에서 원웹이나 뭐 텔레셋 등 기업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인텔리언 테크가 뭐 사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하반기에 미국 게이트웨이 생산의 이제 라인이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면 하반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 잠깐만 봐보도록 할게요. 이 통신주들이 사실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솔리드, KMW 제가 지금 네모칸 친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통신주들도 코스닥 시장 조금 살아나면서 지난주 하반기서부터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묻어서 올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 탄력으로 올라오신가? 저는 후자 쪽에 뭐 후한 좀 점수를 주는 게 통신주들의 좀 마땅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주실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현재 가격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 현재 가격 정도를 좀 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까지는 좀 약간 무리일 것 같고 한 중간 정도 잡아서 한 13만 원 정도. 손절매 가격은 전 저점 정도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리안 테크를 통신 섹터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선정해 주신 쪽은 태양광 관련된 쪽입니다. 오늘 태양광이나 뭐 친환경 쪽이 좀 분위기가 좋은데
뭐 이게 태양광 앞으로 대체 에너지 이것에 기반을 받으면서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간밤에 미국에서 또 퍼스트 솔라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튀어오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후자인가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가도 급락을 했는데 태양광이 올라가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 뭐 OCI, 하나솔루션 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 올라가는 거지 해서 이제 포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퍼스트 솔라 얘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퍼스트 솔라가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올랐고 미국에서 증권사에서 퍼스트 솔라 목표 가격 상향시키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오늘 나온 얘기는 뭐 세금 감면해 준다. 국내에서 반도체랑 태양광 만들었을 때는 세금 감면해 준다. 그 부분 아닌 것 같고 중국산 뭐 태양광 배제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좀 약간 빛이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있듯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비중국에서 OCI와 경쟁을 하는 뭐 OCI보다 더 사실 크다고 할 수 있죠. 독일에 이제 바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폴리실리콘 만든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좀 박살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70%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폴리실리콘 이 독일 바커는 미국에서 뭐 제재를 당하는 기업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태양광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두 종목 대조전자재료랑 이제 하나솔루션 볼 텐데요. 대조전자재료는 이제 스페이스 X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네. 이제 은이랑 구리를 합친 페이스트 이게 전극 소재 이제 스페이스 X 공급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듯한 분위기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조전자재료는 이것 말고도 삼성전기 MLCC 재료를 전량 단독 공급하는 기업을 좀 유명하죠. 대주전자재료도 일단 퍼포먼스 가장 좋은 기업이다.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부담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김동관 이제 수석 부회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0.05%가 아니라 0.05% 네. 하나솔루션 주식을 사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 이 부분이 어떤 하나솔루션 유상증자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3분기 태양광 부분은 이제 2분기 태양광 좋았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 아니라 케미칼을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케미칼, 태양광 모두 좋아지고 있죠. 3분기 조금 더 태양광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증권가의 분석이다.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좀 심플하게 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태양광 쪽의 탑픽 종목은 뭘로 볼까요? 탑픽은 시장에서 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이 탑픽이죠. 일단 주가 흐름 좋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뭐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 OCI 홀딩스 네. 2분기 영업이 이제 1,000억이 넘은 부분들 다 확인을 좀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삼성전자 뭐 지금 반도체 주문을 뭐 내년 뭐 언제까지 다 뭐 꽉 차 있다, 풀 부킹이 돼 있다, 뭐 풀 캐파로 돌려도 수주를 지금 뭐 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는데 OCI 입장에서 일단은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29년도까지 물량이 지금 부킹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일단 뭐 특별히 하락하지 않으면 시장에 우려감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증설을 또 했죠. 일단 미국 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 전략 차트 잠깐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역시 뭐 다 밀려 있는 상황은 다 똑같긴 한데 오늘 태양광 쪽에서 뭐 15% 이상 보여주는 종목이 거의 없죠. 다 좋긴 한데 OCI 홀딩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기관수 파란색 상당히 좋은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아쉬운 부분은 빨간색선은 외국인수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일단 거래량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 가격은 높게는 안 잡을게요. 일단은 이게 좀 약간 일회성 요인으로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 믿고 한번 길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32만 원 정도 한번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전저점보다 약간 한 10,000원 정도 아래에 16만 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 중국이나 아니면 뭐 독일의 아까 말씀해주신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추이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탑픽 종목으로는 OCI 홀딩스, LTA 계약도 한다고 하고 뭐 캐파 계속 주문 들어와 있다고 하니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로봇, 2차 전지, 태양광 쪽으로 순환매 양상 보이면서 현재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 6,080선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6,000선을 위협받다가 다시 상승 전환한 뒤 다시 힘이 빠졌습니다. 현재는 1.1% 하락하면서 6,185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상위 종목들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코스피 전체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7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들로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입니다. 상승 출발하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사이드카 이후에도 현재 4%대 상승세 보이면서 773포인트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현재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1,200억 원대 현재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도 팔자에 힘을 보탭니다. 6,600억 원대 현재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7,100억 원대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기관만이 매수에 힘을 보탭니다. 4,500억 원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2차 전지입니다. 정부가 어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태양광, 로봇, 태양광이나 이 2차 전지 같은 6개 분야에 대해서 10년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더해 그동안 집중을 받았던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이 빠지면서 현재 2차 전지나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들로 순환매 양상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5.3% 오르면서 현재 8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오늘 실적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생산한다면 그중 60%를 차지하는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머티리얼즈는 4% 넘게 오르면서 33,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냈습니다.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서는데요. 그중 IM증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주가는 상승합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그 양극재를 가지고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에 공급을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2%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거의 4.7% 넘게 오르면서 4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는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가겠습니다. 정부의 PPI 정책의 활성화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 쪽의 배제망을 중국을 또 배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장 초반부터 10% 넘게 올랐는데 현재 20.9% 오르면서 5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또 내일 이제 스페이스X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상장 후 첫 실적 예정일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주의 태양광 전지 라인에 대해 현재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에 1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가 우리나라의 이 비중국, 미국의 태양광 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요. OCI 홀딩스 현재 14%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고 한화솔루션은 수석 부회장의 유상 증자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현재 7% 넘게 오르면서 26,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과 오늘 또 종목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력 쪽.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떠한 그 급락세 진정, 네. 그 급락세 진정의 배경은 바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 상향 여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AI 밸류 체인과 관련된 전력 쪽들도 이제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이제 나왔는데요. 바로 주력 사업인 이 배전기기의 안정적인 실적 상승세 속에서 상장 기업들, 특히 뭐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26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거는 LX 일렉이 유일하지 않겠느냐. 네. 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가장 고가주인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도 물론 효성건설이라는 자회사 그 관련된 게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막 적자에서 허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LX 일렉의 이런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안정적인 실적세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최근이 아니죠. 한 뭐 3, 4년 정도부터 이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 증가라든가 고부가치 제품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런 미래의 솔루션 사업 성장에 대한 확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S 일렉 같은 경우 전선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을 하는 이러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하방을 잡고 반등의 시도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 5월 달에 34만 7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역시 지난달 말이었었죠. 7월 말에 이러한 하방까지 밀려버렸던 이러한 모습 이후에 이제 저점을 다시 또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하단을 잡아주면서 하나 둘씩 저항대를 물량을 소화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느냐.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위치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 뭐 18만 원과 19만 원 사이 정도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16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하방을 잡아주면서 1차 저항대가 놓여지는 23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 다음 또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오랜만에 전력기기주를 선택을 해주셔서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아서면 또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지금 캐펙스 투자 이야기의 LS 일렉트릭 포함한 전력기기 쪽이니까 일단은 23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한번 20만 원 돌파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BHI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BHI는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위원님? 오늘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BHI 하면은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만 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냉정히 얘기하면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에너지와 관련된 쪽들이 태양광도 그렇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급반등이 또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로 이 BHI의 경우에도요. 이 연료 전지 쪽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쪽 이쪽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이제 기가와트급 정도의 이러한 어떠한 이 전력 기자재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은 국내 최초로 2메가와트급 알카라인 수전의 스택을 국산화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해 수소와 관련된 이러한 쪽에 상당한 기술력을 겸비했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러한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인프라 분야에서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매출 1조 1천억 정도 YOY 기준으로 42.5% 그리고 영업이익도 1,201억 원으로 59%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 최근 2, 3일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은 바로 코스닥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실적 대비 낙폭과대한 종목들의 급반등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2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예탁금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생길 때 5월 말에는 코스닥의 여차한 종목들이 별로 우리가 흔한 말로 재미가 없으니까 뭐 과감하게 다 뭐 손절을 했든 이익 실현을 하든 하면서 다 그쪽으로 가서 놀았는데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규제 이후에 거래 대금이 10분의 1 정도로 급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3천만 원을 못 채우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자연스럽게 코스닥 낙폭과대한 이 BH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웬만한 종목들이 50%에서 심지어는 70%까지 고점 대비 급락한 떨어져 있죠. 종목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매물 공백 상태 속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의 어떤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BHI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은 뭐 참 글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참 험악합니다. 지난 3월 달에 11만 4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러게요. 물론 뭐 실적 대비 고평가되는 그런 영역까지도 갔었긴 했지만 실적이 소위 말해서 훼손되는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반토막 저점이 어디일 모를 정도로 급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000원을 저점으로 3일째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게 더 올라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6만 원을 1차 저항으로 여러분들 설정해 놓으시면 좋겠고 오늘 거래도 이렇게 실려주면서 그 양봉이 연출되는데 오늘 뭐 굳이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1차 목표가 6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만 원이 이제 지지가 되는지 요거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위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BHI 뭐 말씀해 주신 코스닥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궁금한 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은 분들이 다 집중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코스닥의 공백 상태가 발생해서 어쨌든 그렇죠. 룸이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주에 코스닥이 어제 오늘 막 튄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단기적인 그냥 튀어오름이다? 아니면은 이제는 분위기가 추세가 좀 바뀔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면서 반도체 쏠림의 그 진통 과정 속에서 폭락이 연출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는 네네. 그런 어떤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점과 그리고 1차적인 급반등은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한 3, 4%, 4, 5% 내외 네. 뭐 보합 이 정도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추가적인 반등도 나오겠지만 제한적인 어떠한 그 급락이 진정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자금들은 이 코스닥으로. 코스닥 쪽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랠리가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종목들을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걸 서동구 위원님과 저희 계속 한번 캐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 여기까지고요. 내일 1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